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계층 사다리, 최근 비트코인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최근 두 가지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하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 심리를 계층 사다리를 타는 정당한 노력으로 합리화할 때, 교육으로도 계층 상승이 불가능해진,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 시대에 비트코인은 부모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두 번째는 이 논리를 베이스로 이런 비트코인마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정부가 계층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다. 고로 2030 세대는 정부에게 배신을 당했다. 지지를 거둬라. 이런 식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활용됩니다. 현재 한국의 비트코인 시장은 투기판이죠. 이게 계층 사다리면 카지노도 계층 사다리인 겁니다. 카지노도 입장할 때 부모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프로파간다는 최근 포털의 댓글, 각종 커뮤니티, SNS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죠. 거품이 터질 것이 뻔한 이 판에 이런 논리로 이들을 뛰어들도록 부추기고 그 피해를 정부 책임으로 몰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으로 취하는 자들, 남의 피로 자신의 이익에 삼는 자들, 이들을 잡아내야 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블랙하우스 봤어요? 예, 클로즈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독특한 공약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거기까지만 봤어요? 예, 그런데 클로즈업 하더라고요. 네, 개업식인데 우리 개업식 정도는 봐줘야 되는데 예. 저희 PD는 안 봤다고 배은망덕해가지고. 예, 다스투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런 식의 작전, 예, 계층 사다리를 여기다 쓸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다 갖다 붙여서 보수 매체가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계층 사다리다. 이건 거의 하우스가 계층 사다리다고 비슷한 정도거든요. 근데 이 논리를 대량으로 유포하고 포털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런 식의 작전, 댓글, 이거 포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게 통상 새벽녘에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 직전에 이런 댓글을 달아 베스트를 만듭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추천수로. 뭐랄까요. 그 속도, 시간대, 물량, 이건 사람이 아니라, 이건 프로그램이 하는 거구나. 금방 제가 왜 오발단 프로그램 의심된다, 프로그램화하고 있다, 보시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이건 오로지 정부 비판 기사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요. 최근에는 비트코인, 부동산, 최저임금, 올림픽 단일팀, 여기에 어김없이 포털에 등장해서 이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댓글 공작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데 아직도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이걸 그냥 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된다. 근데 그때 등장하는 논리 중에 아주 신박한 것이 계층 사다리예요. 계층 사다리.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면서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서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정부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못 건드린 겁니다. 예. 이게 뭐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해서 잘못 건드린 게 아니라 그럼 굉장히 얄팍한 무속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본인의 그 공적인 행위가 사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사사로운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한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도덕적 결벽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게다가 본인은 그 촛불이 만들어준 대통령이다, 이걸 누구보다 이제 의무로 받아들인,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국가 권력을 움직인다 하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지금 국민과 약속을 못 지키는 거로
애초에 사람도 그러한 데다가 타고나길. 게다가 거기에 이제 촛불로 인해 본인이 대통령직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의무감까지 있는데 이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그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잘못 건드려도 한참 잘못 건드려요. 자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이 시대에 대해서 또는 망자에 대해서 모두 다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유한국당은 물론 이걸로 전선을 치려고 하겠죠. 네, 지금 계속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한테는 좋은 싸움거리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했다는 게. 그리고 측근들도 이걸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거 왜 싸울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은 사실은 망했다 싶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본인은 전직 대통령으로 최소한의 예우조차 끝장난다. 이거 본능적으로 압니다. 네, 어제 그러한 지적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여기만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 부정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이익이 무지하게 빠른 사람이라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 입으로 다시는 이 얘기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주변에서는 막 써먹겠지만 본인은 망했다 싶을 거예요. 어제 얘기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은 본인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았다. 자, 그렇고요. 다음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집권이란 모든 사정기관의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다. 왜 저희라고 아는 게 없겠냐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전 투구 한번 해보겠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개에 폭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라고 했지만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니까요. 있으면 벌써 했죠. 지금 이 정도까지 코너로 몰렸는데 뭘 지금 두고 봅니까? 곧 있으면 포토라인에 설 정도인데 포토라인에 선 다음에 이거 공개하면 뭐예요. 어쨌든 뭐 전선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명품을 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 일부를 확보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박 의원 쪽은 김 전 실장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까지는 구입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은 박홍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건 저희가 박홍근 의원 인터뷰를 3부인가요? 4부인가요? 하여튼 마련해뒀기 때문에 그때 직접 들어보기로 하겠는데 특활비로 명품을 구매했다면 그건 큰 문제죠. 예, 그건 뭐 양상이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명품 구매 이야기면 제가 할 게 많습니다. 네, 아주 많아요. 예. 할까요, 말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순방 때, 뭐, 파리나, 예,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고,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 파리나 워싱턴, 정확하게는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죠. 예. 유럽에서는 파리고, 거기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사랑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예. 김영 여사가. 그래서 그 브랜드를 그 가게 문을 닫고 쇼핑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재임 시절에 그런가요? 재임 시절입니다. 예. 재임 시절에.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네. 이거 다음에 얘기하죠. 네, 돈의 출처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 명품, 예. 이제 이게, 특활비하고 연결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건 뭐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거는 이제 그때 현장에 있었던 뭐 수행원이나 혹은 돈을 건네준 사람이나 혹은 검찰이 밝혀내야 할 일인 거고요. 그리고 김희중 전 실장의 지인이 들었다면 김유정 전 실장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나와서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인터뷰도 응하지 않고 계시고. 하지만 재임 기간 중에 그냥 명품 구매 얘기라면 제가 아는 바가 좀 많다. 예. 다음은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해서 또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TV조선 보도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내곡동 사저 논란으로 특검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번 이명박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에 재조명됐는데요. 검찰이 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들어간 11억 원 2천만 원 가운데 6억 원이 국정원 특활비였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김희중 당시 제1부속실장의 진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양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일반 뇌물하고는 완전 재질이 달라진단 말이죠. 예.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활비를 가족들이 이용했다는 건데 사실 이 6억, 내곡동 사적 6억은 사실 특검까지 들어갔지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죠. 네, 예. 당시에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6억 원 받았다라고 빌렸다라고 이시영 씨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그 이상은 다스 회장의 부인은 찾기는 모르는 예, 돈이라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6억을 현금으로 가득 베란다에 쌓아놨다는 것도 웃기지만 베란다에 쌓아져 있는 거 가져갔다는 것도 웃기지만 게다가 그날은 이상은 회장이 자택에 없었다고 김정식 씨가 나중에 또 얘기했죠. 예. 이게 그래서 앞뒤가 안 맞고 6억은 비자금이거나 최소한 뭐 이렇게 의심이 됐던 돈인데 이게 이제 특활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사저에 기름값 정도 뗐다고 하는 거하고는 규모가 달라는 거죠. 예. 기름값 1,000만 원 정도 썼다는 거거든요. 특활비에서. 예. 그게 아니고 자기 집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야. 이게 이제 그 언론이 앞서가서 보도할 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만약에 앞서가서다가는 위험한 보도라서 만약에 보도대로 실제 진술이 확보됐다면 대형 사고네요. 대형 사고. 네, 2012년 특검 당시에 청와대 압수수색 가로막혀서 6억 원 출처 확인 못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검찰이 그러한 진술을 받았다라는 건데 물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려면 뭐 단계가 오래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돈을 관리하던 누군가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김희중 당시 제1부속실장 진술입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네요. 그때는 이제 평상시 보관하던 비자금으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국정원 돈으로 자기 집을 그냥 샀다면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 국가 안보와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곳에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썼다라는 진술이 나온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00만 원 자기 기름값 집 기름값. 네, 에어컨 수리비 등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다르네요. 네. 다음은요. 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수차례 면담을 거절당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서운한 감정이 컸다라고요. MBN이 어제 저녁에 보도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사실은 김희중이란 이름을 검색어로 올린 장본인이죠. 예. 정두현 의원 직접 출연해서 자세히 한번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활비가 내곡동 사저로 갔거나 아니면 특활비가 김유영 여사의 개인적인 쇼핑 비용으로 갔거나 하면 폭발할 거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아주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다음은요. 네, 특활비 사용과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민간인 사찰을 무마하는 데도 쓰였다는 증언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금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과 청와대 인사들이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관련된 진술이 경향신문에 오늘 아침 나왔는데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만 했을 뿐이다라고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를 지휘한 윗선을 밝히는데 검찰 수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가장 윗선은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모경만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정도 액수를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민정 비서관이 이걸 단순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히
저는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고, 뭐, 액수나 이걸로 봐서는 민정수석은 비서실장 아래고 비서실장은 대통령 아래고. 예. 네, 보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대통령, 원세훈 원장을 민정수석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비서실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대통령만 지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뭐 대통령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활비로 가장 먼저 포토라인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척으로 봐서는. 다음 수는요? 네, 어제 다스 전직 임원의 제주도 땅에 대한 실소유죄 의혹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주도만이 아니라 충남 천안에도 같은 방식의 부동산이 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다스 임원들이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샀는데요. 또 이들이 땅을 보러 다닐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함께 있었다라는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착취가 나오는군요. 예. JTBC가 이런 데 강합니다. 예. 기초조사에서 전문용어로 뽕을 뽑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정말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거. 이 부동산, 삼양부동산 전국에 널렸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부동산을 살 때 왔다는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2007년부터. 근데 그걸 제대로 보도해서 이 땅이라고 특정해서 알려준 언론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자, JTBC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한 1, 2분 남았으니까요. 제목 정도로 훑고 지나가 볼까요? 네. 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시민 1000여 명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비밀군사협정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하셨군요. 참여연대에서는. 다음 뉴스는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어제 오전부터 대전 본사에서 4대강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예. 청와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 개별 부처의 하부 구조는 여전히 지난 10여 년을 은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혹은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수자원공사는 사무실 재배치 과정에서 사본 자료 일부가 포함됐고 전자문서는 그대로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 찍힌 그 문서를 그대로 요구해보면 되겠군요. 이건 뭐 확인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네, 않고. 그래서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기록원에도 다 보내지 않았다고 지난번에 국가기록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국가기록원 자체가 기록을 제대로 또 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특활비 전국이 아주 예상치 못한 문을 열었어요. 예, 가족으로 옮겨붙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